유튜브를 만약에 그냥 단순히 어떤 수익적인 거, 그냥 조회수나 어떤 구독자 수 기반의 애드센스 기반의 수익으로만 본다면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튜브를 개인의 브랜딩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블루오션일 수 있다라고 제가 책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가지고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숏폼 기획과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우이성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와 숏폼과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강연과 컨설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SK텔레콤에서 유튜브 채널을 담당해서 국내 최초로 구독자 100만, 기업 유튜브 최초로 100만 하는 데서도 담당했었고요. 한 유튜브 업무를 한 지는 한 6, 7년 정도 하면서 이제 조금 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후배 중에 유튜브 관련된 업무를 이미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가 엄청나게 성장하겠구나. 이 성장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데 어디까지 될 거냐. 이제 어떤 미디어 근간을 좀 뒤흔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확신을 좀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유튜브 업무를 하려고 시작했고 18년도부터 그 팀을 옮겨가지고 SKT 유튜브를 좀 담당하면서 유튜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SKT는 그냥 신입사원 공채로 들어갔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공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팀을 옮길 수 있는. 그때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담당자를 뽑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저 나름대로는 아예 이 길을 앞으로 쭉 가고 싶어서 좀 명운을 걸고선 좀 준비해가지고 임원 면접 같은 거 보고 팀을 옮겨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완전 채널 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유튜브는 거의 이제 TV CF를 아카이빙하는 채널로서의 특징이 있었다면 18년도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서서히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오리지널 콘텐츠를 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문법들을 좀 기업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때는 완전 시장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유튜버랑 협업을 하는 흔히 말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들도 좀 많이 만들었었고 디지털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좀 기업의 어떤 ESG라던가 어떤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브랜딩을 위해서 그 유튜브 영상과 그리고 SNS 캠페인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것들도 기획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유튜브의 어떤 트렌드와 어떤 기업의 브랜드 상품의 어떤 그 중간 지점을 좀 접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최초로 시도했던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쌓아왔던 길들이 지금 좀 유튜브 어떤 마케팅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T에서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너무 많은데요. 뉴욕 페스티벌이라는 데서 본상 수상했었던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제가 이제 맡아서 했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었고 동물 보호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 브랜디드 콘텐츠 중에서는 그 쇼박스랑 같이 했었던 그 약간 팀 멤버십이 이제 50억에 이제 빗대가지고 약간 뇌절하는 콘텐츠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랑도 많이 받았고 재미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했던 어떤 장삐쭈 채널에서 했던 어떤 그런 백년후 전당포 시리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 콘텐츠는 되게 좀 세분화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마다 되게 니즈가 있고 세그가 되게 다양한데 그것들이 점점 세분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한때는 ASMR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뭐 ASMR도 일반적이고 그 ASMR 안에서도 되게 세분화되고 있고 먹방도 뭐 초반에는 아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 했지만 뭐 다양한 캐릭터들, 뭐 박군남 같은 캐릭터도 있고 찌양 같은 캐릭터도 있고 되게 좀 그 안에서 세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든 주제들이 이제는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K-팝 같은 덕후들이 하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식 채널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좀 되게 다양한 채널들처럼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간 주제도 다양해지고 그 주제 안에서도 되게 타깃이 더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채널이 진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아니면 유튜브 제가 이번에 2024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 이제 유튜브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유튜브를 만약에 그냥 단순히 어떤 수익적인 거, 그냥 조회수나 어떤 구독자 수 기반의 애드센스 기반의 수익으로만 본다면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튜브를 개인의 브랜딩에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블루오션일 수 있다라고 제가 책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가지고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자기가 막 예를 들면은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막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검색이 된다 한데 사람들이 사실은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어떤 보도자료에 쓴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설득이 가능하고 영상 안에서 나의 브랜딩을 녹여내면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포지셔닝, 뭐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 뭐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가능한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는 개인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채널이 되고 효과적인 채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설정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관심도 없는데 막 자동차 크리에이터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분들도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콘텐츠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본일 것 같고 그리고 될 것 같아서 하는 분들도 있다면 일단 되게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크리에이터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그 IT 크리에이터 주연님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원래 그 IT 관련된 기자였고 전문성이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에서 세 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본인이 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설정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관심도 없는데 막 자동차 크리에이터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분들도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콘텐츠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본일 것 같고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은 역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편에서 세 편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꾸준함도 있지만 그 꾸준함을 위해서 효과적인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채널이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영상을 원래 하나 만들려면 뭐 A부터 Z까지 다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소재와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여러 단계들을 효율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IT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대본으로 쓰면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거꾸로 그냥 말할 포인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말하듯이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뭐 대본화하고 편집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을 또 되게 효율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작 효율화가 잘 된 채널들을 그 길을 찾은 채널들은 멈추지 않고 일주일에 한 편 최소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올리는 채널들이 결국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는 유튜버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은 되게 명확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곽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약간 그 조밥 곽 선생 이런 캐릭터처럼 약간 좀 찐따 캐릭터도 본인이 더 만들라고 막 여자랑 뭐 연애했던 이야기들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캐릭터를 좀 명확히 하거든요. 여행 유튜버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캐릭터를 세우는 것처럼 명확한 캐릭터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명확할 것 같고요. 제가 책에서
슬램 덕후라는 분들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제 개그맨 정범균이랑 송중근 두 분인데 이제 다들 얼굴은 아는 분들인데 처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그냥 재밌게만 하지. 근데 이게 농구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불닭볶음면 그냥 이런 것들만 그냥 유행하는 것만 이렇게 했었었는데 캐릭터가 전혀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정봉규님은 막 좀 어설픈 슈팅 그 투석기라고 해서 그런 거 그리고 송중근님은 개그맨이기도 한데 되게 무조건 너무 진지하게 농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잡힌 다음에 채널이 성장했는데 결국 좀 처음부터 캐릭터를 쉽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캐릭터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유행 키워드를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오히려 더 묻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사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닭볶음면이 유행할 때 너도 나도 불닭볶음면을 그냥 먹었을 때는 그냥 좀 차별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유행하는 거에다가 자기만의 특징, 엣지 포인트를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 옛날에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만들기가 키워드가 유행했었는데 그때 그냥 마스크 만드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차별화가 없는데 어떤 뭐 예를 들면 500원으로 마스크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하나 집어 넣는 거죠. 그런 식의 엣지 포인트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은 유튜버는 아니지만 틱토커 중에 미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좀 구독자가 팔로워가 많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 오징어 게임 키워드를 이제 따라 했었는데 그냥 오징어 게임 하는 거는 틱톡에서도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이분은 원래 그 헤어와 이제 메이크업 관련돼서 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을 그 메이크업으로 얼굴에 이제 좀 표현을 했어요. 약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자신만의 개성과 기획의 엣지 포인트를 녹이면은 되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키워드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하면서 그냥 불닭볶음면 그냥 먹고 그냥 크게 어떤 포인트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만 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채널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유튜브 결국은 뭐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자체가 되게 성능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 편집 프로그램도 되게 잘 나왔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그냥 편집 완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에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예전처럼 각 잡고선 뭐 고가의 PC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채널의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여행 유튜브라고 하면은 점점점 채널이 커나갔을 때 나중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 각도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찍히고 뭐 드론 샷이 있을 때 당연히 더 흥미롭게 찍히고 이게 채널의 특성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카메라와 기술이 필요한 채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초반에는 아니더라도 점차 시켜나가는 식으로라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유튜버가 너무 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되게 좀 레드오션인 부분이 많아서 뭐 방송국도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전문가 집단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많이 만들고 뭐 기업 그리고 뭐 셀럽들도 막 엄청 많이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좀 레드오션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쇼츠가 베타 버전 나오고 했을 때 되게 그때 당시에 쇼츠로 성장한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무철부부라던가 뭐 1분만 이런 채널들이 막 되게 많이 성장했었는데 그렇게 좀 뭔가 새로운 기능이라던가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났을 때 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시도하는 것들이 빨리 성장하는 지름길 뭐 질문 자체는 이제 뭐 얼마나 걸리냐지만 그건 사실은 뭐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뭐 점점
좀 치열해지고 있으니 블루오션을 좀 노리는 게 그래도 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이번 책에도 썼는데 유튜브 쇼핑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것들을 좀 많이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튜브가 저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개인으로 이제 점점 되게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구독자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독자는 허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뭐 한 명 한 명 너무 귀중하고 모으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독까지 했다는 거는 엄청난 나름의 우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100만이라도 어떤 크리에이터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얼마나 뭐 이렇게 소통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충성도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구독자는 뭐 정말 한 명 한 명 모으기도 너무 어렵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허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이제 구독자와 얼마나 이제 좀 스킨십을 해서 이들과 좀 친밀하게 가져가는가가 요즘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에 대댓글도 많이 크리에이터들이 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유튜브 안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터치를 많이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같은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충성도나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감사합니다. 한 잔 드시면서 네. 괜찮습니다. 숏폼을 위주로 많이, 쇼츠를 위주로 많이 커온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은 아무래도 구독자들이 그 채널의 정체성을 숏폼의 어떤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롱폼이 그렇게 보면 그 롱폼의 어떤 충성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칼 자르듯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롱폼 위주의 뭐 브이로그 위주로 막 하던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쇼츠 오리지널이 좀 더 덜 사랑받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요즘은 쇼츠가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롱폼을 하는 분들도 다 그걸 쪼개가지고 슈폼으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2022년도인가? 그때 그 TVN에서 그 전체 쇼폼에서 한 뭐 3, 4위 정도 했던 영상이 유재석 님이 뭐 예능 콘텐츠에서 여자 게스트 분들한테 막 이렇게 좀 당하는 듯한 약간 그런 쇼츠가 있었는데 그게 몇 천만 뷰가 나왔거든요. 그 해에 뭐 3, 4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롱폼 영상보다도 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롱폼 하는 분들도 무조건 쇼츠도 다 쪼개서 편집하고서 올리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롱폼, 숏폼 뭐가 우세하다는 점점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무철 부부나 이런 데처럼 쇼츠가 더 아예 메인인 채널들은 분명히 있긴 하죠. 쇼츠 조회수가 잘 나와도 구독자가 높아진다. 회사원도 되게 좋지만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책도 쓰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8권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 궁극적 목적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더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그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회사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파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일단은 좀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것도 있지만 뭐 지금 제가 이제 나름의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쌓이면서 사실은 좀 되게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업이라던가 뭐 이제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서 이제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이제 유튜브를 컨설팅하고 유튜브로 마케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영화라던가 이제 다양한 분야들과 협업해서 마케팅을 기획을 하고 뭐 그리고 계속 하던 책과 강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럼 유튜브 컨설팅은 말씀하신 영화나 뭐 드라마도 컨설팅은 개인 채널이나 이제 좀 어떤 일부
주로 개인 채널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은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한 분야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MCN에 이제 소속 크리에이터로 들어가서 이제 좀 지식 채널을 뭐 2, 3월 중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좀 이 채널에 쏟아 부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모든 분야가 그런데 제가 이번 책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저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했지만 이게 점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개인으로 이제 점점 되게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병원 같은 채널들도 많이 하시고 의사분들께서 병원 관련된 채널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 정말 개인 분들도 많이 뭐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채널들에 이제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설팅의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상 제작, 뭐 제가 직접 편집하고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뭐 기획한다거나 채널의 정체성을 어떻게 한다거나 아까 오늘 CEO 전화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어떤 숫자를 보고서 이제 이 채널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 이런 좀 상세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유튜브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키워서 지금 강연이라던가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책을 3권을 썼었는데 뭐 올해도 좀 많은 책들을 좀 쓰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어떤 유튜브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고요. 그 외에도 제가 뭐 다른 분야들의 책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 전문성도 쌓아가고 있어서 동시에 좀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채널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